요즘 트럼프가 막 나가는 것 같다고? 그럼 대체 왜 이러는지 트럼프의 속내를 쉽게 설명해줄게. 끝까지 보면 한 번에 이해될 거야.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임기 초반부터 중국, 캐나다, 멕시코, EU 등을 상대로 광범위한 관세 정책을 펼치고 있어. 트럼프 말 한마디에 속보 뉴스가 쏟아지고 금융시장이 요동을 치면서 최근에 주식시장도 연일 폭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미국이 관세율을 늘린다는 말은 수출국의 상품이 비싸진다는 의미야. 그렇게 되면 미국인들은 상대적으로 저렴해진 자국 상품을 구매하게 되고 매출이 증가하며 미국 내 제조업이 살아나게 되겠지. 거기에 더해 미국의 상품을 저렴하게 팔고 싶은 외국의 기업들은 미국 본토로 생산 공장을 이전하면서 미국에 투자하게 되고 미국인을 고용하며 서로 이득을 보게 될 것이라는 것이 트럼프 행정부의 주장이야. 현재 미국 행정부는 무역 적자는 곧 경제 손실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 2024년 기준 미국 무역 적자 수준은 9,184억 달러로 역사상 최대 규모의 적자야. 미국은 2024년 글로벌 경제 성장률 부진에도 불구하고 2.8%라는 성장률을 보여주며 달러도 강세를 보였어. 이로 인해 상대적으로 가격 경쟁력이 떨어져 미국 기업들은 수출 부진을 겪게 되었지. 또한 수입품들이 상대적으로 더 저렴해지는 효과로 인해 수입을 늘렸어. 수출은 감소하는데 수입은 늘어나면 무역 적자는 커질 수밖에 없고, 이는 역대 최대 수준의 적자로 이어지게 되는 거지. 최근 관세 전쟁에 타깃이 되어 하루가 멀다 하고 속보가 쏟아지는 나라들에는 중국, EU, 멕시코, 캐나다 등이 있는데 베트남도 언제 타깃이 될지 모르는 상황이야. 현재 상위권에 위치한 베트남은 과거에도 미국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무역 흑자를 기록했으며 2020년 12월에는 미국에 의해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된 바도 있어. 3월 7일에 한국과 대만에 대해서는 아예 반도체를 훔쳐갔다라는 표현을 사용하면서 동맹국들 대상으로도 무차별한 관세 전쟁을 예고한 바 있어. 결국 트럼프는 자국 대상으로 무역 흑자를 많이 내고 있는 국가들을 대상으로 대규모의 관세를 부과하는 거야. 실제로 지난 2월 세계경제포럼에서 트럼프는 관세는 우리의 경제를 강화하고 채무를 갚는 데 필요한 수천억 달러, 심지어 수조 달러를 우리 재정에 보탤 것이라고 말했는데, 여기서 트럼프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엿볼 수 있어. 트럼프의 주장처럼 관세만 부과하면 의도대로 미국 무역 수지가 개선되고 미국 제조업이 살아나는 효과를 볼 수 있을까? 그렇다고 보기엔 힘들어. 2018년에 있었던 미중 무역 갈등의 사례를 한번 보자. 당시에도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에 높은 관세를 부과했고 중국은 이에 반발하며 보복 관세 정책을 시행했어. 중국은 특히 대두, 옥수수, 밀, 돼지고기 같은 주요 농산물에 25%라는 보복적인 관세를 부과했어. 2017년 기준 대두의 중국 의존도는 60%에 달했는데, 이런 고율의 관세는 미국 대두 가격의 폭락을 가져왔고 대중 대두 수출량은 75% 감소하게 되었어. 미국의 농산물 수출은 260억 달러가 감소하게 되었는데, 이에 정부는 농가를 대상으로 막대한 보조금을 지급해야 했지. 더 과거로 돌아가서 1930년 스무트홀리 관세법에 대해 살펴보자. 1929년 10월 미국 증시가 갑작스럽게 붕괴하는 사건이 발생했어. 우리가 다 아는 그 검은 목요일이야. 1929년 381.17까지 올랐던 다우지수는 10월 24일 299.47로 20% 이상 하락했고, 10월 29일에는 230.07로 지수가 약 40% 이상 하락하게 되는 일이 발생했어. 주식시장 붕괴는 부동산 폭락과 채무불이행, 뱅크런 등 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미국 정부의 낙관론 속에서 시간은 흘렀고 결국 미국 시가총액의 89%를 증발시킨 대공황이 찾아왔어. 이런 시기에 제정된 법안이 바로 스무트홀리 관세법이야. 경제가 안 좋아지니까 농산물 관세를 올려서 농가를 보호하겠다는 취지로 시작되었는데, 이 법은 2만 개 이상의 수입품에 대해서 평균 59%, 최대 400%의 관세를 부과했어. 그야말로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난 거지. 당시 미국과 무역을 하던 유럽, 캐나다, 영국, 일본 등 20개국은 바보가 아니야. 즉시 미국산 제품에 대해 보복 관세를 시행했고, 미국의 수출액이 52억 달러에서 21억 달러로 급감했어. 실업률도 약 8% 수준에서 25% 수준으로 치솟으며 그야말로 경제 대공황에 빠져들었지. 이미 우리는 자유무역 경제를 무시한 두 가지 사례를 보며 절대 성공할 수 없는 정책임을 알 수 있어. 그럼 트럼프는 이걸 모르고 있을까? 정말 드라마틱하게 미국 무역 적자가 개선될 것이라고 믿을까? 그건 아니겠지. 결국 이런 행동들은 정치적이고 지정학적인 계산이 깔려있다고 봐야 해. 2024년 트럼프가 당선된 배경에는 러스트벨트 유권자들의 영향이 상당히 컸어. 러스트벨트란 펜실베이니아, 위스콘신, 오하이오, 미시간 등을 포함하는 지역을 의미하는데, 과거 제조업이 매우 발달했으나 미국 제조업의 붕괴로 쇠락해진 곳들이야. 트럼프는 이들 제조업의 쇠퇴 원인을 중국, 멕시코 등과의 불공정 무역 때문이라고 주장했어. 중국, 캐나다 등과의 불공정 무역이 철강 산업을 죽였고, 노동자 임금이 더 싼 베트남, 멕시코 등으로 공장을 옮긴 미국 기업들한테는 미국의 배신자 프레임을 씌웠지. 따라서 이들은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 보호무역 등의 정책에 강력하게 지지를 보내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의 입장에서는 이들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그렇다고 이들을 만족시키기 위해 현재와 같은 관세 정책을 유지하면 물가는 치솟게 되고 결국 인플레이션으로 이어져. 이는 트럼프에겐 다시 최악의 상황이야. 2022년 인플레이션은 바이든 정부 당시 9.1%까지 치솟은 적이 있는데, 이는 1981년 이후 최고치야. 높은 인플레이션율은 역사적으로 여당에 큰 타격을 주는 요인이야. 기본적으로 물가가 오르면 삶이 힘들어지고, 이런 물가를 잡기 위한 금리의 상승은 이자 부담으로 이어지게 되는데, 트럼프는 선거 기간 내내 이런 점을 공격하며 유권자들의 지지를 받았어. 이런 트럼프가 인플레이션으로 자신의 정치 생명을 갉아먹을 관세 정책을 유지한다는 건 이치에 맞지 않아. 그렇기 때문에 번복을 하는 거야. 고율의 관세를 예고하고 상대의 간을 보다가 유예, 번복 등을 반복해 타국 대상으로 이익을 얻어내려고 하는 거지. 미국이 무역 적자 랭크 4위인 베트남의 사례를 살펴보자. 이들은 지금 미국의 납작 엎드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2020년 스페이스X가 베트남 진출을 시도했을 때 현지 기업과 합작법인을 세워야만 사업을 허가해주겠다는 입장을 고수했는데, 최근엔 스페이스X의 스타링크 사업 허가를 신속하게 발급하겠다며 태도를 완전히 바꿨어. 멕시코랑 캐나다의 경우도 비슷해. 트럼프는 불법 이민자들과 펜타닐, 각종 치명적인 마약들이 미국인을 죽이고 있다고 말하며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관세를 활용했어. 실제로 멕시코는 미국 멕시코 국경에 군인 1만 명 즉시 배치에 동의했고, 캐나다 역시 13억 달러를
달러를 들여 국경 강화 정책을 시행하기로 했어. 그리고 이후에 관세를 유예했지. 자신의 지지층에게 공약은 지키면서 주변국들 눈치 안 보고 속 시원하게 그들이 원하는 말을 해주고 뒤에서는 얻어낼 거 얻어내며 전략적으로 관세를 이용하고 있다는 말이야. 현재 집권 초 가장 힘이 강할 때 혼란과 일시적인 지지율 감소를 감내하며 이런 정책들을 시행하면서 원하는 구조를 짜는 거라고 볼 수 있지. 이에서 3년 차 이후 안정화가 되면 경기 부양 정책이 본격적으로 등장할 것으로 보여. 트럼프 일기 때도 2017에서 2019년 집권 초 때는 강하게 중국을 압박하다가 2019년 말 1단계 무역 합의를 체결하며 시장은 상승세로 돌아선 바가 있어. 또한 트럼프는 경제 성장을 매우 중요시 여기며 자신의 업적으로 내세우려는 경향이 매우 큰 인물이야. 2016년 대선 공약 1기 임기 중 발언, 이기 당시 민주당을 공격했던 메시지들은 모두 경제 성장이었지. 바이든이 경제를 망쳤고 내가 한 번 더 하면 주식시장과 경제는 역대급 성장을 보일 것이라는 자신감을 보여주고 있어. 실제로 과거 정책들에서도 이런 경향은 확인이 가능한데 법인세를 35%에서 21%로 인하하며 기업 이익과 주가 상승을 유도했고 각종 규제를 철폐하면서 연준을 강하게 비판하는 모습을 보였지. 이런 배경들을 고려했을 때 임기 중후반 때는 강하게 증시 부양에 드라이브를 걸 것이라는 예상을 우리는 할 수 있어. 그때 되면 증시와 비트코인은 정말 재밌어지겠지. 구독자들을 위한 무료 AI 지표는 선물이야. 채널 홈에서 링크 확인해봐.